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령 좀 비우며 촬영하겠습니다. 차박 초기부터 애용 중인 풍뎅이 버너입니다. 목공 작업 시 이 스토브에 맞게 수납함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다른 스토브 수납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버너의 특징은 가스 체결부가 자석이며 불꽃이 바람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수납의 편의성으로 풍뎅이에만 손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이건 체결부가 뭔가 믿음이 덜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버너는 백패킹용 코펠 올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쇠를 받치고 사용하죠. 혼자 다니다 보니 작은 사이즈의 코펠류를 선호합니다. 시에라 컵이나 3, 4, 6, 750ml를 잘 사용하죠. 만족하는 풍뎅이야 수없이 보여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좀 큰 코펠을 사용해도 되지만 때로는 작은 게 손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마도 그렇고 체결부가 좀 그렇습니다. 흔한 누르는 방식의 체결이 아닙니다. 가스를 꼽으면 탁 하고 붙는 체결 방식이죠. 네, 요새 종종 구공약품을 사용하게 되네요. 감벌된 통나무를 잘라 들고 나르다 까졌습니다. 가죽장갑을 착용했었지만 반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토브가 입으로 푼다고 쉽게 꺼지지 않지만 그래도 불어봅니다. 혼자 사용하기엔 1리터가량의 코펠이 딱 좋은데 햇반이 들어가지 않죠. 리액터 1.7리터짜리도 햇반이 안 들어가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패킹 한참 다닐 때는 백마 프라이팬 하나로 다 끝냈었습니다. 문제는 왠지 모를 크기와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해가는 것이었죠. 백패킹 입문 시 스토브 중복 투자를 피하는 길은 로켓 스토브나 리액터가 아닌 백마 프라이팬에 캠프원으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견눈질에 기변 충동이 생길 겁니다. 새로 구매를 하되 기존 건 방출하지 말고 갖고 계세요. 캠핑을 완전히 접는 게 아니면 초기 용품들 다시금 찾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계속해서 긴 거리와 높은 곳만 찾아다닐 순 없거든요. 설탕 솔솔솔 뿌려주고 김치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졌습니다. 김밥에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갓 지은 밥이 생명이지만 새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기름, 깨소금, 맛소금은 볶음김치로 대체. 볶음김치와 아보카도라. 계란과 햄은 유부로 대체하겠습니다. 속 재료는 있는 것들과 내키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꽁다리를, 네, 맛이 나이스입니다.
라면은 참 김밥과 찰떡궁합이죠. 요새는 건강 생각합시고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합니다. 라면 끓이는 동안 앞에 두고 보자니 못 참겠습니다. 다음 스토브는 리액터 1.7L입니다. 이 스토브는 저의 경우 없으면 갖고 싶고 있으면 불용기입니다.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넘칠까 노심초사죠. 다른 포트나 프라이팬을 사용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한겨울 강풍 부는 알파인 환경에나 적합할까요? 저의 경우 물 끓이거나 음식물을 봉지째 데운 것 이외에는 제대로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코베아 V1입니다. 윈드마스터와 포켓 로켓 디럭스와 유사하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화구가 넓어 좋지만 코펠 받침대가 산발이라 손이 잘 안 갑니다. 기가 파워는 수납선과 사발이 방식으로 잘 예용하죠. 본전 두세 배 이상은 뽑았을 겁니다. 발언마기도 갖고 있지만 요새는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토브에 점화장치가 있어도 낭패 본 적이 있어 잘 사용하지 않고요. 특히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케이스입니다. 부피, 수납, 무게, 화력으로 장거리 트레킹 시 사용합니다. 스토브 위에 포트를 올린 후에는 절대 몸을 움직이면 안됩니다. 건드려 넘어뜨려 엎지르거든요. BRS 3000T 지난 트레킹을 위해 구매했었죠. 포켓노켓2도 있었지만 더 작고 가벼운 걸 탐했습니다. 이렇게 별도 바람막이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트레킹은 결국 발행팩만 갖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백패커들이 한 번씩 사용해보는 코베아 캠프1입니다. 장점이 많은 스토브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여름 동안 시원한 계곡 찾아 떠났지만 불 사용하지 못하기에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오랜만에 코베아 캠프1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쭉이 가스 대비 두세 배가량의 연료 비용이 부담되긴 합니다. 캠프1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다리와 포트 받침이 안정적이죠. 한 10년 전만 해도 변두리에는 이소가스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샌 이소가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죠. 보리는 연치를 위해 한 봉 구매해왔습니다. 겉보리 1kg에 3,000원, 대성비 3,000원이었습니다. 보리가 제법 잘 볶아진 것 같습니다. 볶은 보리는 접시에 펼쳐 한 10분 식히겠습니다. 이 포켓노켓2 참 이쁩니다. 연소시 소리 또한 매력적이죠. 단점은 로켓 불꽃이라 물 끓이는 것 위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라면도 끓여보고 커피도 데워보고 했었죠. 불 조절을 한다 해도 바닥 동그랗게 태우기 십상입니다. 종주 또는 전투 백패킹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오래전 포켓노켓 1도 갖고 있었지만 진가를 모르고 방출했네요. 일 사용할 때 푹신한 낙엽 위에서 움직이는 진동에 포트 잡아뜨려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직계령 로켓포켓 스토브는 일단 켜놓은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이런 융을 한번 잡아뜨리면 정 떨어져 사용을 안하게 되거든요.
또는 중심을 잘못 맞춰 팔에 걸려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끓으면서 포트 진동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자, 보이시죠? 한눈 팔다 몇 번 잡아뜨렸습니다. 이소가스 받침대 물론 2개나 갖고 있습니다만 중불이나 약불로 끓이면 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까요? 직계령 스토브와 원통형 포트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주의가 다소 산만하고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캠프원을 추천드립니다. 차색이 아직 옅은 갈색이라 좀 더 우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게 메고 가져간 물이며 음식이며 직계령 위에 올려놨다 끓으며 요동치다 잡아뜨리면 속쓰립니다. 무게, 패킹, 부피를 좀 감소하면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보리차 물색이 다소 짙은 갈색이 되었습니다. OK몰 할인율이 높아 일단 구매해놨는데 또 이걸 이렇게 사용하게 되네요. 자, 그럼 어릴 적 큰 주전자에 끓여주시던 보리차를 생각하며 마셔보겠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 프리머스 가솔린 스토브를 비롯해 수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본 결과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포켓로켓 1 사용하다 더 작고 가벼운 캠퍼 56으로 갖다 실망도 해보고 캠프 1 부피 무게 부담스러워 익스프레스로 갔지만 그건 더 안 맞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윈드마스터와 V1은 화구가 넓어 음식물 끓이고 볶고할 때 좋습니다. 저는 윈드마스터가 사발이라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산 스토브인데 사실 싼 맛에 구매했습니다. 단순히 스토브만이라면 구매를 안 했을 텐데 호환 바람막이가 있어 확 끌렸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해보지 못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 첫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로켓포켓2 못지않게 시원한 점화, 경쾌한 연소 소리를 내줍니다. 왠지 윈드쉴드가 있어서 안정적인 포트 착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9번은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짧은 첫 사용은 매우 만족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런 스토브는 맹물 끓이는 거 말고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걸요. 결합과 분리가 탁하니 미제 느낌이 납니다. 이건 스노우피크 기가파워죠. 불꽃이 다소 넓게 퍼지는 백패킹용 스토브들입니다. 이건 코베아 V1, 코베아 V1은 산발이지만 EPI 가스 스토브처럼 포트 받침대가 의외로 깁니다. 또한 MSR 포켓 디럭스와 유사하고요. 스노우피크 기가파워 오링 AS 맡기고 구매한 소토 윈드마스터입니다. 대략 한 2-3년 된 것 같네요.
이 스토브의 장점은 코베아와 MSR과 다른 포트 받침이 4발입니다. 화구도 스노피크 기가파워에 비해 더 넓고 출력도 세고요. 음식물 끓이기 프라이팬 사용에 적합한 이 세 개의 스토브 중 저랑 제일 잘 맞는 건 소토 윈더마스터입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 코베아에서도 V1 스타일이지만 포트 받침이 4개짜리 모델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스토브는 7, 8년 사용하다 보니 오랜 사용으로 연소가 잘 안되는지 노란 불꽃이 생깁니다. 물론 이전엔 쌩쌩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구매한 야호 캠핑 안경 쓴 친절한 실장님께 다시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스토브도 소모품이지만 오랜 기간 같이 다니다 보니 쉽게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스토브가 좀 이상해 보이죠? 앞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윈드마스터이지만 파우치가 쉽게 터지고 이게 뭡니까? 플라스틱 케이스가 녹슬지 않아 의외로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1은 원통형 철 케이스와 파우치가 제공됩니다. V1은 산발이 빼고 저는 굿입니다. 제작한 스티커가 작아 신경 쓰였는데 여기 붙이니 딱이네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자다 쥐도 나고 해서 병원 갔더니 하지정맥류랍니다. 원인이야 많겠지만 앞으로 영상 몇백 테이크씩 촬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비 리뷰 소질도 없고 요리 먹방 소질도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채널 진행을 여기서 멈추면 안하니만 못하기에 어떻게든 방향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채널이지만 그동안 공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본업인 발송닷컴에 최선을 다하면서 채널에 대해 고민도 병행해야겠습니다. 촬영 시 요령도 피우고 일관성 없는 이것저것 진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백패킹부터 미니멀까지 갖고 있는 스토브에 대한 리뷰 진행해봤습니다. 주관적 관점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후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겠습니다.